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CEO의 권한을 보충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EO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정보와 대책을 제시해주는 이른바 2인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뛰어난 2인자 없이 성공하는 1인자 아마도 흔치 않을 겁니다. 오늘 삼국지를 통해서 2인자의 역할과 또 2인자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치훈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난해에 2인자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2인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또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회가 자꾸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게 되면은 그 소리더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또 사회가 자꾸 조직화될수록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2인자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그들의 리더십 오늘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또 오늘 2인자라고 하니까 무슨 2인자에 무슨 리더십이 의미가 있겠냐. 참모는 참모답게 옆에서 잘 보전하고 보필이나 하면 되지. 무슨 2인자 리더십이냐. 이렇게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분도 계시긴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삼국지에서 발견되는 매력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2인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보여주는 문제가 처세술이라든지 물론 인간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 멋있다. 우리 매력, 좋은 느낌이 간다. 뭐 이런 부분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삼국지를 읽고 나서 누구를 좋아하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순위는 좀 다른데 제갈량, 관우, 장비, 조자룡, 가후 이 5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1위에서 5위까지를 차지해요. 조조, 송건, 유비가 1위에서 5위까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인자가 지니고 있는 매력이라고 그럴까? 뭐 아까 말씀드린 처세술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을 교훈이다 매력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2인자 리더십이라고 제가 붙이는 이유는 그 리더십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0명,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0명, 100명을 잘 지휘를 해줘야 1,000명, 10,000명, 10만 명 지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너무 크게 보지를 말고 작게 볼수록 저는 리더십에 진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2인자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즐겨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지에서 우리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매력적으로 보느냐. 청소년들만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든 분들도 삼국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누구 좋아하냐. 그건 뭐 대개 제갈량, 관우 정도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갈량을 왜 좋아하느냐.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참 대단하게 청빈한 선비지요, 우선. 그 대단한 천재가 시골 그야말로 은거해가지고 주경야독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을 벗삼아 학문을 닦는 이런 친구가 어느 날 유비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난세를 좀 같이 극복하자는 바람에 세상에 나와요. 근데 이미 나올 때 천하를 3조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제안을 합니다. 천하는 언제나 통일을 원칙으로 해요. 우리가 천하통일 그러죠.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천하를 셋으로 나눠야 된다. 우리나라도 만일 여기서 누군가가 야, 우리나라가 옛날 삼국시대처럼 나라 세 조각으로 내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세 조각으로 낸다는 것은 그 범상치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그 틀에서 움직여지니까 흥미진진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자세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국궁진력이라고 그러죠. 내 몸을 숙여서 그야말로 내게 주어진 임무에는 최선을 다한다. 거기다가 이 친구 보면은 또 신출귀몰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적벽대전에서 그 조조한테 화살 10만 개 뺏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안개 속에 배에다가 지푸라기 잔뜩 싣고 가서 둥둥둥 북치니까 쳐들어온 줄 알고서 화살 막 쏴대거든요. 간단히 화살 10만 개 뺏어옵니다. 뭐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또 동남풍 부는 장면 되면은 거의 이거 무슨 귀신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갈량은 야, 지략이 아주 뛰어난 굉장한 선비이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갈량이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관우는 또 어떨까요? 요즘 그 중국에 가보면 관제묘라는 거 많습니다. 전 세계에 아마 지금 제가 아는 거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신도보다 관우를 믿고 있는 신도수가 더 많아요. 조금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외국 여행 다니시면서 기회 나면은 이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쪽에 가면은 완전히 신이에요. 마카오 경찰서에서 사건 출동을 의뢰받은 경찰은 출동할 때 문 앞에서 관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나간다든지, 홍콩을 지배하는 그 섬 앞에 트라이어드 조폭들은 아침에 전체 조폭 집단이 모여서 관우에게 먼저 아침 절부터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관우는 한 장군에서 신으로까지 격상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보여주는 의리,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의리를 보이잖아요. 조조가 그냥 그 관우를 어떻게 자기 휘하로 꼬시려고 뭐 미녀도 보내고 금은보화도 보내고 나중에 적토마까지 주는데 적토마 받을 때 적토마 한 번만 아주 좋아하죠. 조조가 그 여태까지 돈도 싫고 미녀도 싫고 온갖 거 다 싫어하던 친구가 왜 적토마는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것 하면 빨리 형님인 유비한테 달려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구절 좀 보면은 가히 뭐 이 관우란 사람은 또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야말로 모델로 삼고 싶어 할 만큼 뛰어난 그 의리의 사나이죠. 장비, 조자룡 이런 사람들의 무용담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그 적벽대전 직전에 당양 같은 데서 그 조자룡이가 아두를 품고 그 뭐 100만 대군을 세를 헤쳐나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는 말이 조자룡 헝칼 쓰듯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면서 사방에 모든 것을 제압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즘 비유가 가끔 신문에 잘 나와요. 인사권 얘기할 때 조자룡 헝칼 쓴다 표현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 또 장비가 그 장판파에서 함성 한번 지르니까 막 조조군이 움찔해서 진격도 못하고 물러갔다든지 이런 많은 고사 속에서 우린 이런 인물들이 지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풍부하고 능력도 아주 발군이고 그러면서 그 1인자 밑에서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다 바치고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멋쟁이 사나이의 모습들이 이분들에게서 보여진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2인자 리더십은 한 번쯤 멋있다는 이상의 저것이 주는 교훈이라든지 저것이 주는 우리가 무엇을 저 속에서 발견해 볼 것인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1인자 경우로 보면은 2인자 리더십의 대상, 그러니까 2인자는 어떻게 보면은 협력자죠. 뭐 또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봐도 회장님 외에 뭐 상무님, 전무님 다 협력자 내지는
부하 직원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참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1인자를 포기하고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1인자 난 내가 무슨 1인자 감이냐 난 한 2인자쯤 돼서 회사로 얘기하면 나는 사장감이 아니니까 난 한 상무나 전무쯤으로 만족해 이런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속에서 1인자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품은 이상 또는 포부 이걸 실현하는데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선택한 거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2인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는 또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1인자의 대의에 자기가 가담을 했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은 2인자 리더십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분들 역시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 인물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면서 그들이 1인자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아까도 이제 우리 MC분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인자의 도움 없는 1인자의 성공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카네기가 일찍이 얘기했죠. 그 카네기 묘비에 어떻게 써 있냐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뛰어난 많은 사람을 모은 사나이 여기에 잠들다. 이게 카네기 묘비예요. 그건 뭐냐? 미국의 대철공항도 성공 속에 카네기의 위대함은 그 1인자로서의 리더십이 위대한 것보다는 그 2인자들, 즉 좋은 양질의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2인자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준 분이 바로 카네기다라는 의미를 그 묘비에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갈량, 관우, 장비 이들이 없는 유비 그 제가 볼 때 상당히 빈 껍데기일 겁니다. 뭐 작전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우리 평범한 그야말로 집신 삼던 장사꾼에 불과할 것이고 조조도 순욱이라든지 가후 이런 뭐 책사를 비롯해서 많은 참모가 없었으면은 그만큼 성공을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2인자라고 하는 분들이 1인자와 어떻게 만나서 또 어떻게 풀었길래 2인자 리더십을 이렇게 중요시 할 수가 있느냐. 요건 상당히 어떤 표리가 있는 말인데 물론 이제 그 1인자의 신뢰가 있어야 2인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사에서 수없이 보면은 1인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거세당하고 말죠. 그러면 거세 안 당한 2인자가 제가 볼 땐 1인자의 능력만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1인자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충실히 해서 2인자로서 신뢰를 얻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건 굉장한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의 신뢰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의리도 있어야 되고 충성심도 남달라야 되고 자기가 보여줘야 될 인간미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줘야지 1인자도 야 이놈 쓸만하다 해서 2인자로 인정을 하지 그거 잔꾀나 부리고 그러면 인정을 하겠어요? 금방 거세하고 말지? 그러니까 요 2인자들이 1인자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 보면은 남을 모함한다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대개 보면은 암투라고 해서 남 헛었잖아요. 뒤에 가서. 근데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인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1인자가 갖고 있는 큰 뜻, 아까 말씀드린 대의를 따라야 돼요. 그 1인자가 갖고 있는 큰 뜻을 안 따르는 2인자, 수용을 하겠어요? 내가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금융회사를 만든다 그러려면 금융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런 전문성이 예전에는 대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대의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은 그 표현을 좀 달리하면은 전문성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에서 볼 때는 이것이 대의인데 그 대의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 지상이나 이런 데 많이 봤을 때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그 덕담하듯이 신문의 평은 좋지만 실질로 보면은 그런 대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충 보면 뭐 가문의 영광 내지는 그렇잖아요. 자기 영달 뭐 이런 쪽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삼국지 2인자들은 그런 자기 영달이나 가문의 영광에 그런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큰 뜻, 그 난세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큰 뜻에 부응하는 인물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1인자가 2인자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것은 현실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볼 때 뭐 전문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지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보필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실력을 갖췄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갈량 하나만 봐요. 정치적으로도 천모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지략을 제공하는 책사입니다. 전략가예요. 그 사람 삼국지 보면은 모구 유마 같은 걸 발견해낸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가 제갈량의 부인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배워도 제갈량한테서 아내 얻는 법은 배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왜 그 아내가 뭐 미모가 없다. 이게 화제가 되냐면 제갈량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미는 박명이고 미색이 뛰어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색인 부인이 가정에 가장 충실하다. 이렇게 또 요즘 얘기 들어보면 참 엉뚱한 소리 같지만 그 과거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과거는 권력 하나가 생겨나면은 미인 독점이에요. 이거 왕궁의 궁녀가 몇 명입니까? 장가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하게 발생할 만큼 왕부터 시작해서 각 제후들 계급이 내려가다 보면은 미인들을 총 독점을 하죠. 궁녀 3,000명은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색인 여자를 고른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세는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야말로 당시 시대에서는 민생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헤아리고 모범적으로도 보여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사람들이 그 유비를 모시면서 얼마나 깍듯하게 그 인간적으로도 하지만 능력 발휘를 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대단하죠. 장수로서의만 이 능력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의형제가 돼가지고 피부치 이상의 정신적인 만족감도 주고 전쟁터에 나가면 앞장서가지고 그 자식 구하는 것도 다 그 친구들이고 쫓겨갈 때 뒤에서 막아주고 배고파서 그 헤매일 때는 그야말로 먹을 거 구해다 주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장군이고 단순한 가신그룹이고 이렇지가 않아요. 이 또 송권 진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조조 진영의 순우 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전방위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삼국지 뭐 우리 소설로 10권 아니에요. 그 10권 속에서 뭐 무수히 나오는 사례니까 제가 뭐 일일이 그 지적하면 끝이 없는 거고 이 분명한 것은 이런 2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인자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고 그 사람들이 뜻하는 대의를 완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나라를 창업하고 성공자가 돼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재밌는 또 하나의 소설의 대상이지만 역사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능력과 비전이 뛰어나고 지금 말씀한 대로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1인자의 뒷받침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2인자 리더십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삼국지에서 그런 예가 보여집니다. 전풍과 저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원소의 참모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원소가 듣질 않아요. 원소가 그래서 관도에서 조조하게 지지요. 이 진궁이라는 사람은 여포에게 또 끊임없이 진언을 해주는데 안 들어서 그만 멸망당하고 말죠. 자기 일신도 망치고 좌우간 뭐 조직도 망하고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2인자 리더십은 1인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권력자가 누구를 임명하고 사장이 누구를 임명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이 개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개인이 내가 몸담을 내가 일할 회사를 선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2인자가 선택하는 1인자의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의 성공적인 2인자들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 주군의 선택, 이 부분에서도 성공을 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제갈량이가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덕망이 있는 유비를 만났으니까 성공을 하지. 제가 볼 때 만에 뭐 역사에 가정법은 없는데 같이 지략도 뛰어난 제갈량하고 조조가 만났다? 그러면 저는 제갈량이가 그만큼 실력을 못 발휘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또 순욱이나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물론 자살로 마감을 하죠. 그건 이제 그 조조의 야심을 이제 그 왕 되려는 야심을 거부해서 그렇겠지만 또 순욱이 같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형, 머리가 뛰어나지만 항상 1인자의 뒤에 그림자처럼 뒤따라가면서 또 이런 분이 아니었으면 조조하고 궁합이 잘 맞았을 리가 없죠. 그 매사가 충돌이 되고 한쪽이 좀 지략 가면 한쪽은 좀 덕망이 있어야 되고 한쪽이 좀 덕망이 있으면 한쪽은 지략. 이런 어떤 잘 조화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또 2인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인자 리더십 자체를 자꾸 삼국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오히려 우리 삶이나 내 주변이나 우리가 현재 직장이나 내 어쩌면 여기서 사시는 분이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뭐 분유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하여튼 소규모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 속에서 좀 지혜롭게 2인자들의 그런 리더십을 좀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도 상당히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로 제가 만나 뵈면서 삼국지 자체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신바람도 나고 또 저도 또 그동안 제가 소소히 좀 연구한 부분들 좀 잘난 척도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워낙에 삼국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층들 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만 좀 자세한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은 그 순우기가 누구냐 뭐 가후가 누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위험성이 높지요. 그래서 다소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많겠지만 이 요점 정리를 더 우리 좀 쉽게 편안하게 해보자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 전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리더십이야말로 어쩌면은 우리 평범한 가정주부의 지혜만도 못할 때가 무진장 많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참모들, 좋은 2인자들의 의견을 자꾸 모으는. 그러니까 2인자 밑에 또 2인자가 있는 거예요. 2인자가 2인자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일 수도 있고, 한 100인 지하 1000인 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2인자는 단순히 2인자가 아니라 중간 어느 곳에 있든 자기 부하가 있다고 한다면 내 밑에서 부하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자식이 있다 그러면 현재 부모로서는 형님 입장에서도 2인자 입장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각자가 지금
사회의 영역이 세분화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2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일단 생각을 접으시고서 그 제갈량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뛰어난데도 1인자가 안 된 것은 역시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 장비나 관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유비같이 쪼다 유비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의리 충성을 다하는 데는 그 1인자의 면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인자의 인간 됨됨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소년에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기조사를 하면은 1위에서 5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걸 전체를 좀 비빔밥처럼 좀 버무려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오늘 여기 좀 와서 좀 시간 보낸 것이 그렇게 무의미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삼국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삼국지의 영웅들이 전하는 이 다양한 리더십과 인간관계, 그것 결코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네. 네, 사회가 세분화되고 조직이 커갈수록 2인자 역할은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2인자라고 해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1인자가 없으면은 어떤 성공도 이끌어가지 못하겠죠. 2인자의 소신을 존중하고 또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